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우의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뭐, 제목에 나와 있죠. 예, 반등 나온 로봇 대장주. 당분간 박스권? 이러는 이제 제목, 좀 자극적인 제목을 제가 좀 달았는데, 오늘은 로봇 섹터 내에서도, 대장 역할을 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뭐, 매매 전략,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좀 해볼 텐데요. 뭐 오늘 2월 1일이죠, 여러분들. 레인보우가 오늘 종가상으로 6%대 반등이 좀 나왔고요. 정말 모처럼 만에 뭐 반등다운 반등이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의 반등은 뭐 상당히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으실 거고, 그리고 시장을 오늘 관찰을 했던 저의 입장에서도 야, 드디어 로봇주가 올라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반가운 상승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올라온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로봇 업종의 강세가 같이 동반돼서 움직인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저는 항상 뭐 그렇지만 일부 개별 종목이 올라오는 것보단 이렇게 섹터가 전체적으로 같은 방향성을 보여주고 같은 상승과 같은 하락을 보여주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의 로봇 섹터의 상승은 뭐 100점 만점에 100점을 다 줄 수는 없겠지만, 예, 그래도 80점 이상은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오늘의 상승뿐만 아니고 이제 향후 로봇주들이 기존에 보여줬던 여타 성장성들, 그리고 과거에 보여줬던 좀 폭발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느냐라는 부분들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한 부분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그 어느 기업들 대비해서 부족함은 없습니다.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전방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협동 로봇 시장 자체가 뭐 연평균 성장률을 시장에서는 한 30% 이상 고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런 이제 고성장 전망 자체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뭐 새로운 성장주로서 성장 섹터로서 시장에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베이스는 튼튼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적으로 2023년도죠, 작년이죠. 예, 협동 로봇 시장 규모가 지금 7만 대 정도 돼 있는 상황들인데, 30년까지 보시게 되면 전체 산업용 로봇 시장 내에서 25%까지 확대가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뭐 지금과 같이 특히 이제 국내 시장도 그렇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뭐 저출산이 뭐 비단 뭐 우리나라만의 이슈는 아닌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업들의 이익 부분들에 있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로봇의 필요성 자체는 뭐 성장성, 그리고 뭐 성장률에 있어서 뭐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전망 자체가 뭐 틀릴 수는 있겠지만 방향성 자체는 우상향되는 몇 안 되는 그러한 이제 미래형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뒷배라고 할 수 있겠죠. 매크로적인 상황 자체는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는 뭐 개별적인 기술력 자체는 너무나 좋죠. 네, 너무나 좋습니다. 뭐 일단은 감속기를 제외해서 모든 핵심 부품 자체를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내에서 다 생산을 하고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그리고 해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좀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뭐 내주화를 통해 가지고 원가율 자체를 50% 이하로, 50% 이하로 지금 절감을 하려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기술력이라든지 뭔가 경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경쟁사 대비해서 여전히 30% 수준의 뭐 저렴한 판매 가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지대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우리나라가 물론 이제 고품질이고 원티어로서 탑티어로서 뭔가 로봇 시장에서 딱 우뚝 서는 것도 분명히 좋기는 한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는 가격 경쟁력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 점유율 자체를 확대해 나가는 전략 자체도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렇게 가격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주주의 역할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과연 주주가 어떤 주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 이루어진 상태다. 그리고 향후에는 삼성전자도 신수종 사업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뭐 다양하게 지금 전략들을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 전략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로봇 산업 그리고 이 로봇 산업 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투자가 이루어진 회사가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라는 부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협동 로봇은 협동 로봇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오히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른 로보틱스 기업들보다 조금 더 우뚝 설 수 있고 뭔가 도드라지게 경쟁력을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라고 보고 있어요. 뭐 RBQ 시리즈라고 해서 이제 군용 사족 보행 로봇이죠. 뭐 얼마 전에 이제 LIG가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를 함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미국의 군수산업 시장에 뭔가 이제 하나의 연결고리를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이 그러한 사족보행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사족보행 로봇 역시도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뭔가 시장에서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휴보2죠. 휴머노이드 로봇. 이러한 부분들. 물론 아직까지 뭐 일본이라든지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를 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이러한 기술력에 비해서는 약간은 떨어지는 감은 없지는 않지만 여전히 국가 기관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상당 부분 성장성이 불거질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튈 수 있는 무언가 모멘텀들을 우리가 딱 바라봐야 되는 상황들인데 지금 그게 없어요. 그게 없다 보니까 고점을 찍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세 그리고 고점 자체가 좀 높아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조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 직전의 고점과 직전의 고점의 높낮이 자체가 우하향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일단은 뭐 주의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 자체가 뭔가 이제 넘버스의 그러니까 실적의 포커스가 되게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됐든 뭐 좋으나 싫으나 실적 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실적 시즌에 딱 들어서게 되면 실적 대비해서 높은 밸류를 받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좋은 아무리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시장 내에 시즌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약세로 전환이 되고요. 오히려 주가에 대한 상승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실적 시즌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낮아져 있는 주가를 토대로 해서 성장성이 부과가 되고 그리고 성장성에 대해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리바운딩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사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는 재무적인 부분들만 놓고 보게 되면 그렇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시기도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주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뭐 빠져도 그냥 그런가 보다. 올라가도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일봉에 대한 흐름들을 보시더라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2023년도 6월 달의 저점 구간들 87,000원입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저점 자체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상승 추세고요. 보이시죠? 그리고 현재 작년도 9월 달과 이제 10월 달로 넘어가는 이 중반 때까지 갑작스럽게 이제 급등세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의 성장주들은 급등과 급락 그리고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을 왔다 갔다 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원래의 추세대가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원래의 추세대에서 벗어난 오버슈팅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오버슈팅이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에 대한 주가 하락들이 나왔었고 그리고 주가 하락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기존에 이어졌던 상승 추세의 저점을 확인한 상태에서 다시 이 안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과 하락 패턴이 좀 나와지고 있는데 지금 작년도 12월 달과 2024년도 1월 달로 넘어오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일봉상으로 봤었을 때 고점 자체가 이게 낮아져 버리죠. 그리고 1월 달 말을 기점으로 해서 지수 하락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긴 했겠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근 한 1년여 동안 이어져 왔던 이러한 상승 추세를 지금 벗어나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좀 안 좋아졌을 거예요. 예, 심리적인 부분들도. 그러니까 막연하게 내 종목이 왜 빠지지라는 생각들도 분명히 중요하시겠지만 왜 빠지는지에 대한 요인들을 하나씩 찾아보시게 되면 이게 눈에 보여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순간 주가는 다시 리바운딩이 되고 다시 상승을 하는 그러한 그림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매매를 진행을 한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오늘자에 대한 양봉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탄탄한 지지 패턴들을 확인을 하시는 게 현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봉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셨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넘겨가지고 주봉의 흐름들을 한번 볼게요. 자, 주봉의 흐름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2023년도에 1월달 주가가 요 라인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매물대를 쌓은 상태에서 이러한 성장세를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5만 원이 채 안 됐던 주가 자체가 단 1년 만에 25만 원대까지 갔어요. 시장에서 납득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조정 구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간으로 놓고 봤었을 때 여전히 상승 추세의 하단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 하단에 대한 정확한 지지 패턴이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성장성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는 뭐 개별적인 기술적인 뭐 강점 이러한 부분들보다 현 시점에서는 확실히 밸류가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장에 수급 자체가 들어가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되면 이렇게 수급이 들어가지 않고 시장에서에 대한 뭔가 불확실성 그리고 뭐 의문부호 이런 부분들이 붙었었을 때는 그냥 기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라인들을 하향 이탈시키지 않고 설령 하향 이탈시킨다 하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체크를 하시는 게 아마 트레이딩이나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인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요 부분들 조금씩 체크를 하시면서 하루하루 왜 빠지는지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하루하루 지나면서 기술적인 부분들이 완성도가 높아지는데 시간을 버는 거거든요. 시간을 벌면서 시장이 또 바뀝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실적 시즌이 끝나요. 실적 시즌이 끝나게 되면 실적을 붙잡고 시장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실적이 끝나게 되면 실적에 대한 내용들은 과거가 돼버리고요. 앞으로 또 그려질 수 있는 성장성이 부각이 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 부각이 되는 시점에서 과연 로봇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느냐. 만약에 강한 흐름들이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여전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등주로서 다시 한번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추적을 한번 해보자 라는 의견에서 오늘 이러한 콘텐츠 남겨드릴 테니까요. 필히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궁금하신 기업이나 나 이 기업은 좀 알고 싶은데 하시는 목록들이 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언제나 그렇지만 뭐 도움이 되셨다면 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네, 우측 상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